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회사에 새로 들어온 청소 아줌마가 있었어요. 구부정한 등, 낡은 옷차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저 아줌마 눈빛이 왜 저렇게 날카롭지? 뭔가 낯설지 않은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청소부 할머니가 바로 이 회사의 진짜 창립자라는 것을요. 78세 윤말순, 조카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복수를 위해 돌아온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낡은 걸레, 그 걸레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는데요.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곧장 대표실을 향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응원의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장면이 더 놀라우실 겁니다. 2024년 3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엘레강스 패션 본사 1층 로비입니다. 유리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섰어요. 윤말순 78세. 구부정한 어깨에 낡은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걸레와 양동이를 들고 있었죠. 어머, 새로 오신 청소 아줌마네요.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말수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복도를 걸었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말순의 눈빛이 달랐어요. 마치 이곳의 모든 구석을 다 아는 것처럼 익숙한 듯 둘러보고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며 로비 벽면에 걸린 액자들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엘레강스 창립 1987년. 액자 속에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 있었어요. 단아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여성을 말수는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한 직원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청소하러 왔어요. 말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럼 빨리 일하세요. 우리 바빠요. 직원은 그냥 지나쳤어요. 말수는 천천히 걸레를 물에 적셨습니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손놀림이 어찌나 정성스러운지 마치 자신의 집을 치우는 것 같았어요. 복도 끝까지 걸어가며 바닥을 닦던 말순이 멈춰 섰습니다. 벽 한쪽에 또 다른 액자가 걸려 있었거든요. 엘레강스 역대 대표이사 명패 아래 가장 위에는 초대 대표 윤말순 1987-2010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말순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23년간 이 회사를 일궈온 그 세월이 떠올랐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직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만들어온 시간들이요. 아, 저 할망구 또 어디서 빈둥거리고 있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휙 돌아보니 30대 직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해요. 우리 회사 돈 받고 일하는 거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말수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복도 저 끝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도영, 45세. 현재 엘레강스의 대표이사였죠. 야, 그까짓 거 뭐가 어려워. 계약서에 사인만 받으면 되는 거 아냐. 도영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말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조카 도영의 목소리였거든요. 예전에 자신에게 그렇게 공손했던 그 도영이었어요. 이 회사는 이제 내가 주인이야.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도영이 전화를 끊으며 지나갔습니다. 말수는 걸레를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걸레질을 하던 말순이 문득 액자를 다시 쳐다봤을 때 액자 속 자신의 젊은 모습과
지금의 자신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달까요? 언젠가는, 말순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주인공을 본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엘레강스 5층 임원 회의실이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복도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박도영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매출이 왜 이렇게 떨어졌어? 누구 책임이야? 말수는 걸음을 멈췄어요. 예전에 자신이 회의를 할 때는 절대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대하지 않았거든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경기가 어려워서. 한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경기 탓을 해? 그럼 너희들은 뭐 했어? 월급만 축내고. 도영이 탁자를 쾅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말수는 문득 걸레질하는 손을 멈췄어요. 저 회의실에서 얼마나 많은 꿈을 키웠는지 직원들과 함께 밤새워 고민했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김 부장, 너 이번 달 실적 왜 이래?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나가. 도영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대표님, 저희도 최선을. 최선? 이게 최선이야? 창립자 시절이면 벌써 망했을 거야. 도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의 손에 든 걸레가 떨렸어요. 창립자라니 바로 자신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한 과장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나왔습니다. 그 뒤로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쯧쯧, 요즘 직원들이 왜 이렇게 무능한지. 도영이 혼잣말을 하며 마지막에 나왔어요. 말수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영은 그런 말순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청소 아줌마까지 게으르네. 여기 좀 제대로 닦아요. 도영이 발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수는 더욱 허리를 굽혔어요. 요즘 사람들이 정말. 예전 창립자 윤말순 시절에는 그래도 좀 나았는데. 도영이 중얼거렸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바로 자신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할망구도 결국 내가 밀어냈지만. 도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나이 들면 물러나야 하는 법이야. 그 순간 말순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밀어냈다고요? 자신은 분명 조카를 믿고 회사를 맡겼는데 밀어냈다는 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 회사 창립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직원들이 태반이야. 좋아, 그게 더 편하고. 도영이 핸드폰을 보며 걸어갔어요. 말수는 걸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파랗게 도드라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할머니, 여기도 좀 닦아주세요. 지나가던 한 직원이 말했어요. 네, 그럴게요. 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어요. 기다려라, 도영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 고모가 다 알아낼 테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웠어요. 말수는 그제서야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매출 보고서였습니다. 말수는 놀랐어요. 자신이 떠난 후 회사 매출이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상하다. 분명히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뒀는데. 말순이 혼잣말을 했어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순은 급히 서류를 정리하고 걸레질을 시작했어요. 야, 청소 아줌마. 도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 사무실 서류 건드린 사람 없지?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요, 전 그냥 바닥만. 그럼 됐어.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 여기 들어오지 마. 도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숙였어요. 도영이 사라지자 말순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벽에 걸린 창립 당시 액자를 바라보니 젊은 시절의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도영이 내뱉은 한마디가 말순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이 회사의 창립자? 벌써 죽었겠지.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어요. 말순은 3층 회의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마케팅팀 회의가 한창이었거든요. 말순은 구석에서 조용히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어요. 이번 시즌 신상품 라인업이 너무 약해요. 한 과장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예전 윤말순 대표 시절 디자인이 훨씬 나았던 것 같은데. 젊은 직원이 중얼거렸어요. 말순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왔거든요.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쉿, 그런 말 하지 마. 지금 대표님이 들으면 난리나. 다른 직원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맞다. 근데 정말 옛날이 나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그만해. 청소 아줌마도 듣고 있잖아. 팀장이 말순을 힐끗 보며 말했어요. 말순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고마웠어요. 아직도 자신을 기억해주는 직원들이 있다니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몇 명의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직원들이었어요. 여기 회의 중이었네.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네, 마케팅 회의 중입니다. 팀장이 대답했어요. 아, 그럼 우리 잠깐만 커피 한 잔 하고 갈게요. 남자 직원이 자판기 커피를 들고 앉았어요. 말순은 계속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 중 한 명이 말순을 빤히 쳐다보더니 동료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야, 저 청소 아줌마 되게 꼼꼼하게 닦네. 그러게, 뭔가 다르긴 하다. 말순은 모른 척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 커피가 너무 뜨거워. 그 순간 한 직원이 일부러인지 실수인지 커피를 쏟았어요. 바로 말순이 방금 닦은 바닥 위로요. 아이고. 말순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 미안해요. 실수했네요. 그 직원이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표정에서는 미안함을 찾을 수 없었어요. 괜찮습니다. 말순은 급히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이게 할머니 일이잖아요. 잘 됐네. 다른 직원이 킥킥거리며 말했어요. 말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묵묵히 커피를 닦아냈습니다. 할머니, 더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끈적거려요. 또 다른 직원이 발로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네. 말순은 더욱 열심히 닦았습니다. 우리 회사 청소 퀄리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좀 더 전문적으로 하지? 말순의 손이 떨렸어요. 27년간 이 회사를 키워온 자신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니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 그나저나 요즘 회사 분위기 어떤 것 같아? 한 직원이 화제를 바꿨어요. 글쎄, 박도영 대표님 스타일이 좀 독특하긴 하지. 독특하긴 완전 무서워. 어제도 김 부장님한테 소리 지르던데. 쉬, 조용히 해. 청소 아줌마가 다 듣고 있잖아. 그들은 말순을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어차피 청소부 아줌마가 뭘 알겠어? 그냥 돈이나 벌어가면 되지.
말수는 걸레를 꽉 움켜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파랗게 도드라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바닥을 닦았어요. 할머니, 여기도 좀 닦아주세요. 한 직원이 또 다른 곳에 커피를 흘렸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일부러였어요. 말순을 쳐다보며 비웃는 표정이었거든요. 이것도 할머니 일이잖아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말순은 아무 말 없이 그곳으로 갔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78세의 나이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어요. 에휴, 나이 들면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도 늙으면 저럴까? 말도 안 돼. 우리는 저런 일 안 할 거야.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말순의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커피 자국을 다 닦은 말순이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어요. 한 직원이 말순을 부축해줄까 하다가 그냥 지나쳤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마케팅팀 여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순은 그 직원에게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그 여직원만이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관심하거나 비웃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바닥에 스며든 커피 자국이 걸레에 흡수되는 모습을 보며 말순은 생각했어요. 지금 내 처지가 저 걸레와 다를 게 뭐가 있나?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박도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박도영이 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실내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직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다. 모두가 인사했어요. 도영은 흩어진 커피 자국과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말순을 내려다봤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뭐야, 여기서 무슨 일이야? 도영이 물어봤어요. 아, 그게 커피를 좀 흘려서. 한 직원이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할망구가 잘 치우고 있네. 도영이 말순을 가리키며 비웃었어요. 할망구라고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전에는 고모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불렀던 조카가 이제는 할망구라고 부르다니요. 할망구, 일어나. 도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말순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살짝 비틀거렸어요. 나이가 몇이야? 도영이 물어봤어요. 78입니다. 말순은 고개를 숙였어요. 78. 와, 정말 할망구네. 도영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직원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 웃었습니다. 말순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도영이 주머니에서 사탕 포장지를 꺼내더니 말순의 발 앞으로 던졌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빈 종이컵까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것들도 치워. 도영이 명령하듯 말했어요. 모든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순은 다시 허리를 굽혔어요. 사탕 포장지와 종이컵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에휴, 저런 할망구들 보면 참. 왜 이 나이에 일을 하러 나와? 도영이 혼잣말하듯 말했어요. 자식들이 돈을 안 주나 봐요. 한 직원이 비아냥거렸어요. 그러게 말이야. 나 같으면 집에서 손자나 봐주겠다. 다른 직원도 거들었어요. 말순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자식이라니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평생을 회사에 바치느라 결혼도 늦게 했고 아이도 갖지 못했어요. 오직 조카 도영만을 자식처럼 여겼는데 할망구 그 쓰레기 어디 갖다 버리는 줄 알지? 도영이 다시 말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알고 있다고? 그럼 빨리 가서 버리고 와. 여기 냄새 나니까. 냄새라뇨?
말수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자신이 냄새가 날 리는 없는데 도영이 일부러 모욕을 주는 거였어요. 네. 말수는 쓰레기들을 쓰레기통에 넣고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잠깐. 도영이 말순을 불러 세웠어요. 할망구, 이 회사에 온 지 며칠 됐어? 사흘째입니다. 사흘? 그럼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 말수는 잠깐 망설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잘 모르시겠죠? 이 회사는 엘레강스라고 한국 최고의 여성 의류 브랜드예요. 도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 네. 그리고 내가 이 회사의 대표야. 박도영. 도영이 가슴을 펴며 말했어요. 말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저 조카가 자신의 회사를 자기 것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할망구는 이 회사 창립자가 누군지 알아? 도영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말순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윤말순이라고 옛날에 이 회사 만든 할망구가 있었어. 지금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지만 도영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고요? 말수는 어지러웠어요. 그 할망구도 나이 들어서 정신없이 회사 말아먹고 있길래 내가 구해준 거야. 도영이 거짓말을 했어요. 말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회사를 말아먹었다고요? 조카를 믿고 맡겨준 건데 구해주었다니요? 그러니까 할망구도 열심히 일해.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알겠지? 도영이 으스대며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말수는 겨우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이제 가서 청소나 해. 아, 그리고 도영이 또 쓰레기를 하나 꺼내서 바닥에 던졌어요. 바로 창립 당시 액자 아래로 쓰레기 봉투가 떨어졌어요. 이것도 치워놔. 말수는 다시 허리를 굽혔어요. 창립 액자 속 젊은 자신의 모습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당당했던 모습과 지금의 초라한 모습이 대비되어 더욱 비참했어요. 쓰레기를 주우려고 손을 뻗는데 봉투 사이에서 뭔가 번쩍이는 게 보였어요. 봉투 사이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열쇠였어요.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열쇠를 보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바로 자신의 개인 사무실 열쇠였어요. 20년 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열쇠 말이에요. 왜 이게 여기에? 말순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할망구, 뭐라고 중얼거려? 도영이 짜증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수는 재빨리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대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엘레강스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중요한 주주 총회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국내외 투자자들과 주요 거래처 대표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도영에게는 무척 중요한 날이었죠. 말수는 평소처럼 복도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히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 바닥 좀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한 직원이 말했어요. 네, 그럴게요. 말순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말순이 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타는 냄새였습니다. 무슨 냄새지? 말순이 킁킁거렸어요. 프로젝터 근처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전선이 과열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 이거 위험해 보이는데. 말순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그냥 청소나 하세요. 기계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 젊은 직원이 귀찮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말수는 불안했어요. 40년 가까이 회사 일을 해온 경험으로 봤을 때 저 상태는 정말 위험했거든요. 정말 이상한 것 같은데요.
말순이 다시 말했어요. 아이고, 할머니가 무슨 기계를 알아요? 그냥 걸레질이나 하세요. 말순은 어쩔 수 없이 바닥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계속 프로젝터 쪽을 힐끗힐끗 봤습니다. 오후 1시 50분, 주주들과 투자자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말순은 구석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도영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파팡! 큰 폭음과 함께 회의실이 정전됐어요. 프로젝터에서 불꽃이 튀더니 대형 스크린이 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도영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주주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정전이야. 빨리 복구해. 도영이 고함쳤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전기 합선으로 회의실 전체가 정전된 거예요. 비상등만 켜져 있어서 회의실이 어둠침침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오늘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도영이 화를 냈어요. 그 순간 한 직원이 말순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기, 청소 아줌마가 전선 근처에 있었어요. 모든 시선이 말순에게 쏠렸어요. 주주들도 직원들도 도영도 모두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뭐, 청소부가? 도영이 말순을 째려봤어요. 청소하다가 전선을 건드린 것 같아요. 다른 직원이 거들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말순이 변명하려 했어요. 조용해. 할망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도영이 소리쳤어요. 정말 아니에요. 저는 바닥만. 그럼 왜 너만 전선 근처에 있었어? 응? 도영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주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청소부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회사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말수는 억울했어요. 자신은 정말 바닥 청소만 했는데 전선 고장은 애초에 과열 때문이었거든요. 할망구,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지? 도영이 말순 앞으로 다가왔어요. 정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누가 했어? 전선이 저절로 끊어졌다고? 도영이 비웃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말순을 손가락질했어요. 비난의 시선, 조롱의 웃음소리. 말순은 그 순간 정말 작아지고 싶었어요. 정말. 말순이 다시 말하려 했어요. 닥쳐. 내 때문에 우리 회사가 망신당했어. 도영이 화를 냈어요. 78세의 노인에게 퍼붓는 모욕이었어요. 주주들 앞에서,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말수는 온몸이 떨렸어요. 억울함, 분노,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벽에 걸린 창립 액자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과거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말순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야? 이 중요한 순간에. 도영이 계속 소리쳤어요.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있었어요. 이건 고의가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사람은 회계팀 차장 김미정이었어요. 4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으로 평소에도 원칙을 중시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차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도영이 짜증스럽게 물어봤어요. 대표님, 이건 청소 부분의 실수가 아닙니다.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어제부터 저 프로젝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걸 들었거든요. 뭐? 그럼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도영이 당황했어요. 시설팀에 연락했는데 바빠서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할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프로젝터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고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말순에게 쏠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의심의 시선이 아니라 놀라움의 시선이었습니다. 정말요? 한주주가 물어봤어요. 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분이 위험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이 무시했어요. 미정이 증언했어요. 도영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렇다면. 그리고 말입니다. 미정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건 프로젝터 고장이 아니에요. 뭐가요? 도영이 불안해했어요. 미정은 회계 폴더를 들어 올렸어요. 이 회사의 재정 상태입니다. 지난 3년간 매출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임원 보수는 2배로 늘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차장, 지금 무슨 소리야? 도영이 소리쳤어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청소부 할머니 한 분을 희생양으로 삼을 시간에 진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정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말수는 미정을 고마운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이렇게 자신을 두둔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미정이 말순에게 다가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잘못도 안 하신 일로 이렇게 당하실 이유가 없죠. 미정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미정이 말순의 손을 잡으며 작게 속삭였어요. 할머니, 혹시 이 회사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뭔가 특별한? 말순은 깜짝 놀랐어요. 미정이 뭔가 눈치챈 걸까요? 저는 그냥 청소부일 뿐이에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눈빛이 뭔가 다르세요. 마치 이 회사를 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그때 미정이 말순의 주머니에서 뭔가 반짝이는 걸 봤어요. 할머니, 그게 뭐예요? 미정이 물어봤어요. 말순은 당황했어요. 어제 주운 열쇠였거든요. 아, 이건 열쇠네요? 어디 열쇠예요? 잘 모르겠어요. 어제 바닥에서 주웠는데. 말순이 망설였어요. 미정은 그 열쇠를 유심히 봤어요. 뭔가 특별한 열쇠 같았거든요. 오래되고 정교한 모양이었어요. 할머니, 이 열쇠. 혹시 이 건물 어딘가의 열쇠일 수도 있어요. 그럴까요?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말수는 잠깐 고민했어요. 미정을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유일하게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었어요. 네, 그럽시다. 말순이 결심했어요. 한편 도영은 주주들의 질타를 받고 있었어요. 대표님, 회사 관리가 이게 뭡니까? 한 주주가 따졌어요. 죄송합니다. 곧 복구하겠습니다. 도영이 사과했어요. 복구는 무슨, 우리는 회사 실적이 궁금한데. 도영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미정이 폭로한 내용이 사실이었거든요. 그 사이 미정은 말순을 조용히 회의실 밖으로 데려왔어요. 할머니, 사실 저는 이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왔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문제요? 회계장부가 이상해요. 돈이 이상한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말순의 심장이 뛰었어요. 역시 도영이 뭔가 잘못하고 있었군요. 그래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는데 미정이 작은 USB를 꺼냈어요.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정말요? 네. 그런데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영 대표가 워낙 무서운 사람이라. 말수는 미정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저도 도울게요. 할머니가요? 어떻게? 저는 이 회사를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말순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미정이 말순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 범상치 않은 눈빛이었어요.
할머니, 혹시 바로 그때 미정이 USB를 말순에게 건넸어요. USB 옆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미정이 건넨 USB 속 파일 이름은 창립자 증거였습니다. 창립자 증거라는 파일명을 본 순간 말순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미정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미정 씨,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할머니, 저는 회계 일을 하면서 이상한 점을 많이 발견했어요. 특히 2010년 이후의 기록들이요. 미정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2010년? 네, 바로 윤말순 창립자께서 회사를 떠나신 해죠.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이상했어요. 말순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바로 자신이 조카에게 회사를 넘겨준 해였거든요. 어떻게 이상했는데요? 공식 기록으로는 창립자님이 자진해서 은퇴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미정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박도영 대표가 주식 조작과 회계 조작으로 강제로 축출한 거였어요. 말순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은 조카를 믿고 회사를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속임수였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창립자님은 억울하게 쫓겨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회사가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했고요. 말순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14년간 자신을 속여왔던 조카의 배신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미정이 말순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혹시 할머니가 그 순간 회의실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전기가 복구된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들어가 보실까요? 미정이 말했어요. 네, 그럽시다. 말순이 결심한 듯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회의실로 들어갔을 때 도영은 여전히 주주들에게 변명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대표님, 우리가 궁금한 건 실수가 아니라 회사 경영 상태예요. 한 주주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건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말순이 앞으로 나섰어요. 잠깐만요. 말순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말순을 바라봤어요. 청소부가 갑자기 왜 나서는 거죠? 할망구, 내가 왜 나서? 도영이 화를 냈어요. 하지만 말순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등을 펴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회사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순이 또렷하게 말했어요. 뭐, 청소부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한 직원이 비웃었어요. 저는 청소부가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말순이 미정에게 USB를 건네받았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말순이 미소를 지었어요. 말순은 천천히 프로젝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야, 할망구. 내가 뭘 하는 거야? 도영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말순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보십시오. 말순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회계장부, 주식 거래 내역, 그리고 각종 계약서들이 나타났어요. 이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 회사에서 일어난 모든 부정행위의 증거입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뭐, 부정행위? 대체 무슨 일이야? 도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조작된 자료야. 믿지 마세요. 조작이라고요? 말순이 도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요? 말순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바로 2010년 이사회 회의록이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박도영 씨가 어떻게 창립자를 축출했는지 모든 과정이 나와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회계 자료를 만들어서 창립자가 회사를 망치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주식을 조작해서 강제로 지분을 빼앗았고요. 이건 말도 안 돼. 도영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말도 안 된다고요? 말순이 벽을 돌아봤어요. 창립 당시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럼 저 액자 속 사진을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액자를 바라봤어요. 젊고 당당한 여성이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액자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액자 옆에 섰습니다. 저 사진 속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말순과 사진을 번갈아 봤어요. 점점 놀라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한주주가 중얼거렸어요. 네, 맞습니다. 말순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윤말순입니다. 이 회사의 창립자예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액자와 현실이 겹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 없어. 도영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진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말순의 눈빛, 말투, 그리고 회사를 대하는 태도까지 모든 게 맞아 들어갔거든요. 그녀가 이름을 밝히자 도영의 얼굴빛이 창백해졌습니다. 윤말순이라고? 말도 안 돼. 창립자는 죽었어. 도영이 필사적으로 부인했어요. 하지만 말순은 차분했어요. 죽었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했나요? 그건. 도영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말순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열쇠를 꺼냈어요. 이 열쇠 기억하나요, 도영아? 도영의 눈이 커졌어요. 그 열쇠를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창립자 개인 사무실 열쇠예요. 20년 동안 아무도 열지 못했던 그 방 말이에요. 말순이 설명했어요. 주주 중 한 명이 나섰어요. 정말 그 방이 있나요? 네, 7층에 있습니다. 가보실까요? 말순이 제안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7층으로 향했어요. 도영은 얼굴이 새파랗게 변한 채 따라왔습니다. 7층 끝에는 창립자 전용이라고 적힌 작은 명패가 붙은 문이 있었어요. 20년간 아무도 열어보지 못한 문이었습니다. 말순이 열쇠를 넣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오!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방 안에는 오래된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에 가득한 사진들이 있었어요. 모두 회사 창립 초기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윤말순의 개인 도장과 창립 서류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건 정말 창립자 사무실이네요. 한주주가 놀라며 말했어요. 맞아요. 제가 27년간 일했던 곳이에요. 말순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영은 벽에 기대서서 떨고 있었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박도영 씨. 말순이 조카를 돌아봤어요. 이제 인정하세요. 고모. 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도영이 창립자인 고모를 배신하고 회사를 빼앗은 거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한주주가 분노하며 물어봤어요. 도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바들바들 떨기만 했습니다. 말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또 다른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제가 도영에게 회사를 맡기면서 쓴 편지예요. 말순이 편지를 꺼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조카 도영에게. 고모는 당신을 아들처럼 여기며 이 회사를 맡깁니다. 부디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정직하게 경영해 주세요.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믿고 맡긴 조카가 배신한 상황이 얼마나 아팠을지 짐작이 갔거든요.
미안해요, 고모. 정말 미안해요. 도영이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주주들과 이사회 멤버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박도영 대표의 즉각 해임을 요구합니다. 한 주주가 외쳤어요. 맞습니다. 이런 배신자가 어떻게 회사를 이끌 수 있겠어요? 다른 주주도 동조했어요. 미정이 법적 절차를 설명했어요. 회계 조작과 횡령 혐의로 고발할 수 있어요. 증거가 충분하거든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도영이 애원했어요.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영아, 기회는 14년 동안 충분히 있었어. 그동안 직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회사를 어떻게 망쳤는지 다 봤어. 그 순간 회의실로 다시 돌아온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말순을 무시하는 눈빛이 아니라 존경과 미안함이 섞인 시선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창립자님. 젊은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몰랐던 일이니까요. 말순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1시간 후 임시 이사회가 열렸어요. 만장일치로 박도영의 대표직 해임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회사 창립자인 윤말순의 복귀가 공식 발표됐어요. 하지만 고모, 제가 다시 회사를 이끌어 가겠어요. 정말 잘할게요. 도영이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아니야, 도영아.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14년 동안 보여준 것만으로 충분해. 경찰이 와서 도영을 연행해 갔어요. 횡령과 배임 혐의였습니다. 그가 사라지자 사무실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어요. 직원들은 이제 두려움 대신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진짜 리더가 돌아왔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청소용 걸레들도 새 것으로 교체됐어요. 낡은 걸레는 이제 필요 없었거든요. 마치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창립자님,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미정이 물어봤어요. 하지만 말수는 미소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일까요? 말순이 한숨을 쉬는 이유는 간단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이 홀가분하지만은 않았거든요. 미정 씨, 저는 다시 이 회사를 경영하지 않을 거예요. 말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네. 왜요? 미정과 직원들이 놀랐어요. 78세의 나이에 다시 회사를 이끌 체력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말순이 미소를 지었어요. 말순은 회사를 정리한 후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엘레강스의 수익 일부로 윤말순 교육장학재단을 설립한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도울 거예요. 말순이 설명했어요. 마지막 날 말순은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별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전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주인은 명함이 아니라 양심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직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시했던 청소부 할머니가 이렇게 큰 가르침을 주고 계셨거든요. 창립 액자는 이제 사무실 한가운데 다시 걸렸어요. 모든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말이에요. 말순의 걸음은 가볍고 따뜻했어요. 27년 만에 진짜 마음의 평화를 찾았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재물이 쌓이고 건강해지는 복이 찾아옵니다. 이 가슴 뻥 뚫리는 이야기를 친구나 가족과 공유해보세요. 오늘 하루가 훨씬 유쾌해질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